제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실시간으로 망가져가는 목과 허리를 누구보다 잘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 번 사서 몇 년 동안 쓸 의자를 계속 사고 처분하기를 반복했는데요. 드디어 평생 쓸 의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쓰기로 한 의자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샀던 의자의 역사를 나열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 모를 검은색 의자입니다. 돈 없던 학생 시절이라 검색해서 제일 싼 제품 중 바퀴 달린 제품으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제품인 만큼 팔걸이 조정은 당연히 안 됐고 몸을 뒤로 받쳐주는 장력도 없고 헤드리스트도 없다 보니 의자에 기대서 작업을 한다기보다 척추를 꼿꼿이 펴서 작업하거나 완전 자세가 무너진 채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편했지만 젊음으로 버텼다. 두 번째로는 이케아 의자입니다. 처음 인테리어 영상을 만들면서 이쁘게 방을 꾸미는 데만 정신이 팔려 구매를 했습니다. 의자만 구매한 줄 알았는데 목과 허리의 고통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사실 작업용 의자로 쓸 의자가 아닌데 너무 생각이 짧았었고 많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이후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직업을 계속하려면 의자에 돈을 좀 써야 하나?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쯤 유튜브를 많이 보던 저에게 한 브랜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몸에 맞는 의자를 만들어드린다는 슬로건의 사이즈 오브 체어였는데요. 몸에 맞추면 정말 편하려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던 찰나에 찾아보니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안 쓰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체험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더니 정말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 키, 앉은 키, 몸무게를 재서 저한테 딱 맞는 책상 높이, 의자 사이즈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던 사이트는 제 전체 키에 대한 사이즈만 내주는데 아무래도 사이즈 오브 체어는 앉은 키와 몸무게까지 더해서 사이즈를 내주니 좀 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의자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배웠던 의자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자 높이는 제 무릎이 직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맞추고 허리, 등, 목, 머리는 최대한 의자에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걸이 또한 최대한 팔을 지탱할 수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팔걸이를 책상 높이와 맞추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책상 끝단에 위치하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니터의 상단이 제 눈높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린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목을 펴서도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모니터의 중앙이 제 눈높이와 일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이즈 오브 체어를 구매했느냐? 아닙니다. 라인업이 3개나 있다 보니 우선 고민만 하다가 지나가는 감도 조금 있고 작년에는 제가 살던 집의 복도가 너무 좁아서 큰 짐들을 넣고 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사이즈 오브 체어의 의자 포장을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갈 때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좋은 의자를 구매해야지 하고 쿠팡에서 30만원짜리 의자를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돈을 많이 쓴 거에 비해 만족감이 정말 제로에 가까워서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조차 얼마 없는데요. 단점을 정리하자면 제 키가 179인데도 제 몸에 비해 너무 큰 느낌이 들었고 여러가지 기능은 다양했지만 정작 제 몸에 딱 맞게 커스텀은 불가능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 디테일하게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앉아있는 내내 묘하게 가한 느낌이 들었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와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빨리 처분했습니다. 네 번째 의자로는 CDGT25를 구매했는데요. 이 의자는 새로운 집에 이사 오면서 적당히 편안하면서 또 디자인을 챙길 수 있는 의자는 없을까? 라는 마음에 살펴보다가 어떤 유튜버분이 이 제품을 추천하시길래 구매를 했는데 헤드레스트와 팔걸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게 너무 크리티컬해서 그냥 당근. 다섯 번째 의자로는 T20에서 헤드레스트만 있어도 그럭저럭 괜찮으려나? 라는 생각에 T40을 구매했는데요. 이 T40을 구매할 때쯤에는 이 정도면 내 몸에 맞건 안 맞건 그냥 대충 정착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자를 사고 파는 게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받고 웬만하면 그냥 쓰려고 했는데 팔걸이를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팔걸이를 배운 대로 쓰려고 책상과 높이를 맞추니 팔걸이의 넓이가 너무 넓어 제 팔을 받칠 수가 없었고요. 팔걸이를 안 쓰려고 팔걸이를 최대한 낮추니 오히려 팔걸이가 책상 밑쪽의 다리 부분과 부딪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팔걸이가 걸리적거렸고 거기다가 의자가 불량으로 와서 팔걸이 좌우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의자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사이즈 오브 체험관에서 배운 그 이론으로 의자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이즈 오브 체험관에서 체험했던 의자가 나한테는 정말 잘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브랜드를 좋아하게 됐으면 브랜디드 콘텐츠나 제품 지원을 문의를 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콘텐츠를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 3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박시. 사이즈 오브 체어 맞춤 플러스는 77만원, 그리고 사이즈 오브 베이직이 389,000원, 라이트가 289,000원인데요
혹시 감독님은 이거 50만 원 있다고 하면은 좀 어떤 거 고르실 것 같으세요? 50만 원 있다고 치면은 좀 더 보태서요. 좀 더 보태서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추천을 사실 라이트를 누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중에는 이게 사이즈가 있는 체형 모델이 없다 보니까 선물을 줄 때 여성분이나 이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라이트도 충분히 선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직 제품인데요. 저는 사실 구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트 제품 대신에 베이직 제품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차이는 저는 팔걸이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팔걸이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 팔걸이가 넓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책상에 갖다 대보면 CDG T40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키보드랑 마우스를 쓰려고 하면 팔걸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팔걸이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팔걸이의 기능은 제대로 하겠지만 이렇게 프로와 같이 몸에 딱 맞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돈을 주고 요거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감독님의 의견과 같이 50만 원이 만약에 있다면은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돈을 빌리기라도 해서 프로 맞춤 플러스 제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다 느낀 점은 왜 맞춤 플러스를 고집하는지도 잘 안 나와 있고, 너무 영상을 이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한정적인 그림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좀 면밀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세 페이지에서 실물 비교가 필요 없는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감동받은 포인트가 반품 정책을 정확하게 기재해 놓은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맞춤과 맞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3일 동안 반품이 가능해서, 이렇게 말하면 사이즈 오브는 싫어하겠지만 이 정책을 한번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가구를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반품도 힘들다 하면 그거만큼 곤란한 게 없더라고요. 상품화 비용을 내더라도 반품이 됐으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라이트와 베이직 모델이 14일 반품 기간이 있다는 것도 좋고,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긍정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레스트부터 살펴보자면 스펀지 소재와 높낮이 조절이라고 라이트와 베이직이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조금 소재의 차이가 느껴지고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라이트의 소재가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서 10만 원 저렴한 라이트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맞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메쉬 소재의 높낮이 각도 조절인데, 사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된다고 해서 맨날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자체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팔걸이 패드 조절입니다. 이 팔걸이 부분은 정말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엔 고정형으로 어떠한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책상에 지지를 해서 쓰는 게 좋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이즈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팔걸이가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와 달리 몸의 넓이와 맞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팔걸이를 그냥 이렇게 지지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팔걸이가 돌아가는 정도는 3단계 1단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맞춤 플러스 같은 경우엔 일반 맞춤 모델과 다르게 팔걸이가 360도 회전이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전방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드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릴렉스하게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당겨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바짝 당겨서 팔의 가용 범위가 넓어지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판 스펀지인데요. 라이트와 베이직 모델은 모두 1중 레이어로 같고 맞춤 플러스가 2중 레이어인데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레이어의 차이를 정확히 느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은 당연히 들었지만 이 푹신한 느낌은 사실 제 몸에 딱 맞는 사이즈의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팔걸이와 함께 투탑으로 기능이 많은 틸트 자판 조절인데요. 우선 라이트는 체중 감응형 4단계 각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베이직은 틸팅 강도 조절 그리고 앞뒤 슬라이딩인데요. 이것도 4단계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 락을 풀 때는 뒤로 한번 눌러주면 풀립니다. 틸팅 강도 조절은 오른쪽 밑에 있어서 등받이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사실 라이트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좌판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 플러스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서 포워드 틸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능은 있으면 좋은데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건 또 아닌, 계륵보다는 조금 좋은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정말 작업을 할 때가 아닌 이상 의자에 앉아서 쉬기보다는 소파에 앉거나 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틸팅 강도나 각도 조절 기능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작업을 할 때만 앉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직장에서 이 의자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틸팅 기능과 4단계 각도 조절 기능이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지 고민을 해보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내가 만약 얼마가 있다면 이런 주제로 가용 예산별 추천 모델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30만원이 있다면 당연히 라이트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라이트를 구매할 것 같고, 40만원에서 50만원이 있다면 저는 베이직을 구매하기보다 라이트를 구매하고 모니터함이나 발받침대 아니면 책상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만원에서 80만원이 있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빌려서라도 맞춤 플러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는 사이즈오브 체험관을 돈 주고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분은 체험관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아마추어 박시.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너 처음 봤으니까 빠졌으니까 자꾸